요즘에 저는 요즘에 눌림목 매매도, 특히 이제 조정 때는 눌림목 매매를 많이 하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요, 돌파 매매보다 눌림목 매매가 성공률이 높습니다. 더 안전하죠. 성공률이 높고, 시장이 하락이 세게 나올 때는 돌파 매매의 성공률이 확 낮아져요. 대신에 시장이 세게 올라갈 때는 돌파 매매의 성공률이 확 높아지고, 돌파 매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강한 상승장에서 수익을 온전히 내기 위해서는 돌파 매매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락장, 단기 하락장이든 어쨌든 이렇게 하락이 세게 나올 때는, 아니면 아예 하락장일 때는, 이렇게 하락이 세게 나올 때나, 아니면 하락장, 20년, 21년 동학개미 열풍이 있었고, 그리고 1년 동안 하락장의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돌파 매매 확률이 극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승장이죠. 상승장 중에서도 이렇게 상승이 쭉쭉쭉 나올 때는 돌파 매매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돌파하는 그 순간에 사지 않더라도 돌파 매매의 원리를 알고, 이쁜 돌파가 나온 종목을 그 다음에 눌림목에 사더라도 돌파 매매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돌파가 나온 종목은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 바로 그날 공략하지 않더라도 다음날이든 쉬어갈 때라든 공략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가 최고의 돌파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때 지난 4월 8일날 최고의 돌파 패턴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샀으면 그날 또는 다음날, 그날 안 사도 괜찮죠. 다음날 3일선 눌림이 나왔거든요. 그때 사서 1차 5일선, 2차 21선, 1차 5일선 깨질 때까지, 2차 21선 깨질 때까지 홀딩한다. 이 5일선 깨질 때까지는 기본 물량 홀딩하고, 5일선 깨지면 예를 들어서 절반을 청산한다. 나머지 절반은 21선 깨질 때까지 추세 홀딩한다. 이렇게 했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나 크겠죠. 근데 이거를 초입에 돌파를 못 샀으면, 이미 이렇게 돌파에 못 샀으면 5일선 안 깨지고 계속 올라갔으니까 눌림목 매매로 잡기가 어렵죠. 그럼 그 다음엔 더 못 사죠. 그 다음에도 계속 5일선 타고 올라갔으니까. 강한 상승장에서는 내가 돌파 매매를 주력을 하지 않더라도 돌파 매매 원리를 알고 예쁘게 돌파 나온 종목을, 대형주는 보통 돌파 나오면 다음날 하루 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라도 사는 게 좋습니다. 강세장, 상승장에서는. 근데 조정장에서는, 이런 조정장, 네. 여긴 조정장이라고 하기에 시간이 이틀밖에 없긴 했지만, 어쨌든 조정장에서는 눌림목 매수, 지난주 4거래일 조정장에서는 눌림목 매수로 수익 내기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할 줄 알면, 원리를 알면. 그래서 최근에 그 조정장에서 주로 눌림목 매수를 많이 했었고, 다시 이 지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돌파를 하고, 신고가 돌파를 하고 우상향 흐름이 나오면, 신고가 상태에서 우상향 흐름이 나올 때는 다시 돌파 매매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종가 비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올린 게 좀 많이 있어요. 몇 개 있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못 보신 분들. 아셨죠?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 종가 베팅 영상 올렸고, 급락장에서 이 눌림목 하는 거, 삼성전자를 왜 계속 매매했는지, 급락장에서 어떤 걸 보면서 눌림목 매매를 하는지 영상 올렸었고, 여기 또 종가 베팅 영상 올렸고, 폭락장에서 안 죽는 종목으로, 덜 빠지는 종목, 폭락장에서 버티는 종목으로 눌림목 매매하는 영상, 네. 신고가 종목으로 주도주로 눌림목 매매하는 거, 요즘 승률 95% 눌림목 매매법,
조회수가 이게 많이 나왔죠. 5.4만에. 조회수 더 많이 나온 매매법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비공개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비공개. 또 여기 비공개. 68,000 조회짜리 비공개. 5만 조회짜리 비공개. 비공개로 되어 있는 거는 네프콘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때 처음부터 며칠까지 공개 후 삭제한다고 돼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조정장에서는 저는 눌림목 매매를, 여기 조정장에서는 눌림목 매매를 적극적으로 했었고요. 주도주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거 눌림목 매매를 주력으로 했었고, 종가 베팅도 했었는데 주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종가 베팅을 했고요. 지난 목요일 날은 뭘로 종가 베팅했냐면 LG전자로 종가 베팅했습니다. LG전자로. 어디서 종가 베팅했냐면 이날 목요일날 일단 주도 테마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난 목요일날 주도 테마가 반도체가 있었고 로봇이 있었는데 시장 전체에서 가장 센 종목은 LG전자였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어. 정규장 상한가 갔죠. 그때 통합 차트로 보면은 차트 환경 설정 들어가서 정규장만 보기 체크 해제하면 통합 차트인데 거래대금이 3조 원 터졌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가 풀렸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근데 얘가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는데 일치 차트를 보면 정말 중요한 꿀팁, 종가 베팅 정말 중요한 꿀팁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어요. 일본봉으로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상한가가 풀렸을 때, 풀렸다가 다시 상 들어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조금씩 산 거죠. 한 3억 5천 정도 산 것 같은데, 비중을 많이 실지 않고 최소 비중만 실었죠. LG전자 기준, 대형주 기준 거의 최소 비중입니다. 3억 5천 정도 샀고, 이 다음날 아침에 제가 주문을 굉장히 여러 번 냈는데 한 10억 정도 살려고 했는데 1억만 체결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421조 1억만 체결이 됐는데 한 10억 정도 살려고 했는데, 살려고 주문을 여러 번 계속 냈는데 체결이 안 되고 올라가서 더 사지는 못했는데 매도 잘했죠. 위에서 분할로 거의 최고점 매도를 했고, 일단 매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매도한 이유는 여기서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일봉을 보시면 긴 윗꼬리 두 개가 있죠. 거래가 터졌죠. 여기 최고점에서. 그리고 음봉도 거래가 꽤 많았죠. 긴 윗꼬리 두 개 있는 자리에 긴 윗꼬리의 중심이자 이 최고가, 급락이 나온 윗꼬리 음봉의 최고가 근처죠. 그리고 이걸 정규장 차트로 보면 또 재밌는 게, 최고점을 만든 음봉의 최상단이에요. 음봉의 시가 부근입니다.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무조건 분할 매도해야 되는 자리예요. 단타 관점에서는. 단기 매매, 스윙 관점도 마찬가지죠. 단기 매매, 단타 매매 관점에서는 단타는 100% 매도고 스윙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절반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거래 터진 긴 윗꼬리 두 개가 있는 자리, 그리고 또 정규장 차트로는 몸통 음봉, 최고점을 만든 음봉 두 개의 최상단, 음봉의 상단, 거기는 단타라면 100% 매도고 스윙이라고 하더라도 절반 매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부딪히는 걸 보면서 매도를 한 거고, 여기 종가 매수는 왜 했느냐, 이날 얘가 단순히 혼자 깨진 거면 매수하면 안 돼요. 상한가가 깨졌는데 장 막판이잖아요. 애프터마켓 끝날 때.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잘못 만진 게 있어가지고
혼자서 상한가가 깨진 거면은 매수하면 안 돼요. 216주 4주 체결되네. 이건 4주를 제가 주문낸 게 아니라 뭐 216주에 4주니까 뭐 220주를 한 번에 주문냈던가 110주씩 두 번을 냈던가 했는데 그 일부씩 체결이 된 거죠. 880주 440주 그러니까 일부 체결이 된 거죠. 주문낸 게 조금씩 나눠서 체결이 됐는데 이게요, 이때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나스닥 선물이 빠지면서 이날 상승했던 대부분의 종목, 이날 상승했던 종목 뭐예요? 로봇, 반도체. 21일 날 상승했던 대부분의 종목이 애프터마켓에서 강하게 빠졌습니다. 근데 LG전자는 덜 빠졌어요. 뭐 현대모비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덜 빠졌습니다. 상한가로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이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면서 그날 상승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하게 빠지는 상황에서 LG전자는 덜 빠졌다. 빠지다가도 다시 상한가 올라가고 빠지다가도 올라가고, 그런 자꾸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분할로 나눠서 산 거고, 그것도 이제 LG전자 대형주 기준으로 보면 최소 비중으로 산 거죠. 네. 그래서 다음날 혹시 빠지더라도 이거는 강한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미국 시장이 빠지면 다음날 빠질 거 아니에요. 빠질 수 있잖아요. 상한가가 풀린 상태에서 미국 시장 하락하면 당연히 빠질 수 있죠. 그럼 그때가 저는 비중 베팅할 기회라고 봤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안 빠지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비중으로 종가 베팅을 한 겁니다. 적은 비중으로 종가 베팅을 해서 만약에 그냥 올라가면 그걸로 수익 내고, 만약에 미국 시장 빠져서 빠지면 얘는 빠졌다가도 이 강하게 상한가 간 힘이 미국 시장 하락 때문에 빠지면 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비중 베팅 기회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고, 다음날 보합 출발했어요. 네. 상한가 종가 자리에 출발했다가 눌렸다가 바로 튀었죠. 그때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매수 주문을 속된 말로 연락이 냈는데 1억만 체결되고 올라간 겁니다. 아깝게 한 10억 정도 체결이 됐어야 되는데, LG전자는 이렇게 6.79%. 네. 여기 불타기잖아요. 여기 산 게 더 비쌌으니까 추가 매수 안 했으면 수익률은 더 커졌겠죠. 여기 보시면은 8.4%까지 났네. 아무튼 그래서 종가 베팅 할 때는 뭘 봐야 돼요? 강세장에서는 종가 베팅이 잘 통해요. 강세장에서는 종가 베팅을 하면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데, 종가 베팅 뭘 보는 게 첫 번째다. 그날 주도 테마, 그날 주도 테마의 가급적 최고 대장, 이날 최고 대장은 LG전자였죠. 거래대금 3조 원의 상한가. 그런 애가 일본과 분봉 자리가 괜찮을 때, 그리고 수급이 괜찮을 때 하는 거죠. 그런 요소까지 겹쳐지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급을 보면은 목요일 21일 날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로 논리목 매매, 종가 베팅 했는데, 요즘 승률 95%라고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렸는데 실제로 95%였어요. 장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맞습니다. 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장이 좋으니까 장이 좋을 때 맞게 그 매매법을 쓰는 거죠. 가끔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장이 좋을 때 좋은 장에 맞게, 좋은 장세에 맞게 그 해당되는 잘 통하는 기법을 쓰는 거예요. 논리목 매매든 돌파 매매든. 지금 벌써 우리 2시간 지났네요. 인사 시간 빼고 소통, 처음에 이제 인사 시간 빼면은 2시간 지났습니다.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났습니다.
뭐 한다고 2시간 됐죠? 주도 테마는 거래대금 상승률 신고가 중 어떤 게 제일 중요하나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딱 하나를 찝기가 어려운데 일단 상승률이 높아야 돼요. 일단 상승률이 높아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너무 작으면 안 되고 상승률이 높으면서 거래대금이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고가면은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당일의 주도 테마는 당일 일단 상승률이 제일 커야 되고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하락장일 때는 종가 베팅이 당연히 확률이 낮아지죠. 네. 어려워지죠. 상승장보다 훨씬 어려워지죠.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확률이 낮아진다. 비중을 낮춰서 해야 되고 우리도 하락장이고 미국장도 하락장이다. 그러면 종가 베팅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날 미국장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아침에 약하게 움직이죠. 아침에 약하게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종가 베팅 하려던 종목을 정찰병만 보내놓고 다음날 아침에 매수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확 줄여서 하거나 다음날 시가 베팅을 하거나. 서태훈님 5,000원 감사합니다. 네. 넘버원 타이님 댓글 알바 자진 알바. 네. 넘버원 타이님이 누구시냐면 여기 사진이 있어요. 모자이크 된 사진이기 때문에 뭐 본인이 당연히 공개를 하면 안 되겠죠. 여기 이벤트 후기를 보면은 3월 달에 오프라인 식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오프라인 식사 모임이 있었고 그때 여기 넘버원 타이님 후기도 있는데 사진이 여러 장 나온 후기를 보면 시간부자님이 올린 후기를 보면 사진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건 델루첼이네요. 이건 델루첼이고 3월달에 3월 7일인가 점심 아카데미 점심 식사 이벤트가 있었는데 넘버원 타이님 여기 계시네요. 넘버원 타이님 되게 몸이 좋으시고 피지컬이 좋으신 분인데 좀 구체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제가 혹시 착각 이제 몇 달 지났고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뵌 거여서 혹시 다른 분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 참석하신 분이 이제 여러분이 계신데 제 기억으로는 삽가능님이고 넘버원 타이님이고 그쵸. 풀이장 아침장 매매는요 강세장일 때만 하세요. 풀이장 매매 강세장에서는 풀이장 매매가 보너스 게임 같은 겁니다. 애프터마켓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풀이장 매매는 강세장에서는 보너스 게임인데 조정장에서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조정장에서는 풀이장 매매를 안 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강세장일 때는 풀이장 매매가 보너스 게임 같은 겁니다. 수익 내기 쉬워요. 강세장에서는. 근데 중요한 게 가급적 8시 20분 전에 매매를 끝낸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요. 8시 한 15분, 10분 넘어서부터 리스크가 더 커지고 15분, 20분쯤에 매수하면 올라간 종목 매수하면 대부분 추격 매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강세장이 아닐 경우에 특히나 더더욱. 그래서 LG전자 제가 청산한 시간이 15분 최고점 찍었죠. 이 위에서 분할 청산했잖아요. 여기서 15분 요때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8시 15분 15분에서 20분 사이 상승이 한 파동 나오고 15분에서 20분에서 매수하는 건 추격 매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테마주 급등주 기준 15% 이상은 올라간 종목
매수 금지 프리장에서. 그 다음 대형주 LG전자든 뭐 현대모비스든 현대차든 대형주 기준 한 7%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또 그때부터는 좀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프리장 매매를 할 줄 알려면 제가 프리장에서 예를 들어서 LG전자 프리장 시초가 부근에서 매수한 거잖아요. 시가로 확인하고 평소에 시가 매매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보던 종목으로만 해야 됩니다. 내가 보던 종목으로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이렇게 되면 매수할 거다. 미리 내가 골라놓은 종목, 미리 내가 차트 공부, 뭐 뉴스나 지금 주도 테마 주도주에 해당되고 어떤 뉴스가 있고 어떤 이벤트가 있고 차트 구조가 어떻고, 그래서 시가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나는 바로 매수해야지. 이렇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매매를 완벽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준비를 다 해놓은 종목으로만 하는 거예요. 네. 종가 베팅은 3시에서 3시 반 정규장 매수도 정규장 끝날 무렵에 매수하는 것도 종가 베팅이고, 애프터마켓에서 7시 반 8시 이때 매수하는 것도 종가 베팅입니다. 정규장 종가 베팅도 종가 베팅, 애프터마켓 종가 베팅도 종가 베팅, 둘 다 종가 베팅, 둘 다 해당되고, 장세가 좋을 때는 종가 베팅 시간이 앞당겨질 수가 있어요. 장세가 좋을 때는 좋은 종목은 우리가 종가에 산다는 건 다음날 아침에 상승할 확률이 높을 때 종가 베팅 한다는 거죠. 다음날 아침 상승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종가 베팅 하는 건데, 장이 좋을 때는, 우리 장도 좋고 미국 장도 좋을 때는 종가 전부터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좋을 때, 우리 장, 미국 장 모두 분위기가 좋을 때는 종가 베팅의 시간이 좀 당겨질 수 있다. 네, 갓사님 계시고요. 네. 초보자는 어떤 매매법이 하락장에서는 가장 좋을까요? 초보자는 하락장에서 매매 금지입니다. 네. 초보자는 하락장에서 매매 금지고, 하락장에서 매매하기 좋은 거는 일단 당연히 하락장에서 스윙 트레이딩은 하면 안 되죠. 하락 중에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스윙 트레이딩을 할 때는 언제냐면 지수가 하락 한 파동의 후반부로 가서 단기 저점 가능성이 높거나 단기 저점을 확인했을 때, 이렇게 하락장인데 한 파동 하락한 만큼 똑같은 하락 파동이 나왔어요. 하락폭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지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럴 때는 이제 스윙으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세가 하락이고, 큰 추세가 하락이고, 예를 들면 121선이 우하향하고 그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21선 아래에서 우하향하고 있다. 그때는 스윙 매매를 절대 하면 안 되고, 이런 구간은 스윙 매매를 절대 하면 안 되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당일에 주도주 또는 전날의 주도주 눌림목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죠. 하락장에서는. 모니터는 43인치 쓰고 있고요. 네. 대응이 어려워요. 대응이 당연히 어렵죠. 주식 대응이 쉬우면은 누구나 쉽게 돈 벌게요. 대응이 어려워. 이런 거는 이제 막 의대를 입학한 학생이 6개월 1학년 1학기가 끝났어요. 내 수술이 어려워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초보자가 주식이 어려워요, 종가 베팅이 어려워요, 돌파 매매가 어려워요, 대응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대를 들어가서 6개월 공부한 신입생이 내 수술이 어려워요. 요즘에 이제 법대는 없어졌잖아요. 이제 변호사가 되려면 이제 그 전문 대학원을 가야 되죠. 저 때는 이제 법대가 있었는데, 법대에 들어가서 6개월 들어간 학생이 변호하는 게 어려워요, 이런 거죠. 네. 조기 축구 6개월 해놓고서는 손흥민처럼 슛 쏘는 게 어려워요. 손흥민처럼 드리블 하는 게 어려워요. 지난 금요일 에코프로 종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북이 주신님. 네. 지난 금요일날 코스닥이 좋았고,
주말 사이, 연휴 사이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다음날 아침까지도 그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서 에코프로가 2차전지에서는 대장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61선 저항인데 장중에 저항을 받았는데, 61선 저항에서 저항을 받았는데 정규장에서 이중바닥을 만들면서 끝났고, 애프터마켓에서 들어올리고 늘렸다가 들어올렸죠. 그래서 61선 저항이 있는데도 계속 받아내는 모습이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흐름. 다만 이제 월요일날 다음날 수익 줄 때 빠르게 챙기는 게 좋겠죠, 확률상. 저도 사실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입질 매수만 됐어요. 입질 매수만. 매수가 제대로 안 됐고 입질 매수만 했는데, 에코프로가 이제 2차전지 중에서 금요일날 실질적으로 대장이었죠. 네. 에코프로 12.87 정규장 기준인가요? 현대차 차트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하생 컨디션 좋으시네요, 상팔자님. 그런가요? 손절도 하시나요? 손절도 하죠. 네, 여기 네프콘에 매매일지 올리는데, 매일 매매일지 올리고 있는데, 매매일지 보면 손절일지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손절도 하죠. 네. 지금 같은 조정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조정장이었죠. 지난주에 일단 조정장이었고, 다음 주에 다시 조정이 나올지 봐야죠. 네, 아까 코스피 설명은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일단 조정장이었죠. 네, 지난주. 몇 학번인지 궁금해요, 루미에르님. 네, 그게 왜 궁금해요? 네프콘에서는 종목과 함께 대응법도 같이 알려주시나요? 네, 기본적인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환율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환율이 좀 걱정이죠, 지금. 글로벌하게 지금 각장 단기적으로 글로벌하게 조정의 빌미, 조정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게 미 국채 금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이죠. 환율이 1520원 넘어갔더라고요. 와, 미쳤어요. 환율이 1520원 넘어갔다가 지금 1517원인데 20원 최고점은 20원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19.5까지 갔었구나. 19.5까지 갔다가 17.6으로 끝났습니다. 1517원. 왜 그러죠? 환율이 좀 걱정입니다. 네. 현대차 차트는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5일선을 안 깨야 되죠. 5일선을 안 깨야 되고, 그래서 상승, 조정, 상승 이렇게 한번 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지 무조건 된다는 아닙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어딘가는 저항이죠. 이게 기존의 사상체육과 저항이고, 여기 갭을 메우긴 했지만 갭을 만들면서 하락 출발해서 이때 정규장 차트로 볼게요. 여기 사상체육가고 이날 정규장 기준으로 1.7% 빠졌네요. 갭을 만들고 그날 고가가 69만 7천원, 전날 종가가 70만원. 갭을 메우지 못했어요, 정규장 차트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 사상 최고가와 요 작은 갭이지만 갭이 있고, 양봉 기준 최고가는 71만원입니다. 그래서 70만원, 71만원 저항이 강하다. 그래서 70만원, 71만원 부분, 음봉의 시가 68만 8천원부터 갭이죠. 68만 8천원부터 70만원, 71만원 요 저항이 강합니다. 기존의 사상체육가는 68만 7천원, 한 틱 차이죠. 1,000원 차이. 음봉의 시가, 개파랑 음봉의 시가 68만 8천원. 68만 7천원, 8천원, 70만원, 71만원. 갭을 메우는 자리가 70만원, 양봉 기준 사상체육가 71만원. 여기 단기적인 저항이 강해요.
그래서 이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큰 흐름으로 보면은 뭐 사상체육과를 15년 동안 갇혀있던 사상체육과를 연봉상 15년 박스를 돌파하면서 월봉상 돌파파동, 조정파동, 다시 상승해서 매물 상황을 좀 거치면서 결국에는 여기서 어떤 매물 상황 과정을 거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상향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근데 그 월봉이잖아요. 이게 월봉상 여기서 만약에 이번에 윗꼬리를 길게 만든 상태에서 끝나고 여기서 몇 달 조정받을지는 알 수 없어요. 한 달 조정받을지, 두 달 조정받을지, 또는 6개월 조정받을지 그건 알 수 없고, 일단 조정을 거치면서 우상향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조정이 짧게 나올지 길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고, 월봉의 완성도 아직 안 된 상태고, 월봉의 완성을 봐야 되고 일단은, 그리고 월봉의 완성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뭐 조정이 짧게 나온다 길게 나온다 이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중장기 우상향 가능성이 있고, 피지컬 AI 대표 종목.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 저항의 힘이 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매물서 과정을 어떻게 매물서 과정을 거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프리장은 개인이 많이 하고 외국인 기관은 극히 적습니다. 네. 공부하면 진짜 되긴 할까요? 됩니다. 네. 돼요. 손흥민처럼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축구를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손흥민이 될 수는 없지만 동네 조기 축구에서는 잘할 수 있죠. 정말 열심히 하면.